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개인회생하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법원이 있거든요. 이런 법원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까다로운 법원이란 어떤 법원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잘 안 되는 법원의 특징이 금지 명령이 안 나옵니다. 뭐 무조건 안 나온다까지는 아닌데 대체로 안 나옵니다. 특히 최근 채무 비율이 높다거나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 금지 명령 기각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청산가치의 문제인데,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기계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버린다거나, 또는 주식 코인 탕진의 경우에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직도 전액을 반영하거나 상당 부분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주식 코인 탕진의 경우에 얼마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도 아니고 그냥 변제율을 딱 정해서 80% 이상 변제해라, 이런 식으로 변제율의 부담을 상당히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사용처 이거 조사할 때 대부분 법원에서 1년 정도만 검토하는데 2년 이상 검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용처 조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전에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그리고 절차와 기간, 다른 법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리다거나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아무런 미동도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광주, 대구, 청주 등 지방에 있는 법원들이 서울, 수원, 부산 같은 회생법원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긴 한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 법원이 이런 경향이 제일 크고 제일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법원에서 과소비나 사치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생활비로 썼다고 둘러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 사용처 소명하다 보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요거 사용하기 전이라도 정황을 보면 대충 분위기 파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높아, 실수령이 300, 400 이상으로 급여가 높은데 자녀가 없어, 양육비나 교육비 같은 게 전혀 들어갈 게 없는데 자영업도 아니야. 자영업 하다 실패하면 채무가 많이 생겼다 치지만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분위기가 딱 드러나죠. 굳이 사용처 소명까지 가지 않아도 이 사람은 사치나 탕진을 했거나 주식 코인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구나, 모바일 카지노 같은 거 했을 가능성이 높구나,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분위기 파악을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참고 사건 하나 보시면,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집이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소비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과소비였고 일부 코인 탕진도 존재했습니다. 광주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혼입니다. 미혼인데 밑에 자녀 양육할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채무가 많이 생겼다, 이러면 과소비나 주식 코인이 아닐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는데 7월 21일에 신청서 내면서 금지명령도 동시에 신청했는데 이틀 뒤에 7월 23일에 신속하게 금지명령을 기각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8월 27일에 변제율을 조금 높이면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8월 27일 그날에 금지명령을 바로 받았습니다. 다른 채무자보다는 운이 좋았죠.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과소비, 사치, 탕진, 코인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금지명령을 받아냈으니까 회생위원께서 사정을 많이 봐주셨다고 볼 수 있죠. 까다로운 법원이 이게 문제입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오면 재판이라도 빨리 끝내주면 되잖아요. 개시결정이 나오면 어차피 독촉 추심이 금지되니까 금지명령 못 받아도 절차라도 빨리 진행되고 개시결정 빨리 받으면 독촉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금지명령은 안 내려주고 절차 기간까지 느려져 버리니까 추심 받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이분이 처음에는 실수령 333만원으로 신청해서 1인 생계비 플러스 추가 생계비, 주거비 같은 거요 포함해서 173만원을 빼달라고 신청해서 한 달에 159만원 내겠다, 36회 5,700만원 변제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지명령 기각이 나오니까 금지명령을 신속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추가 생계비 빼버리고 337만원에 1인 생계비 143만원만 빼고 월 193만원 36회 변제해서 6,900 변제하는 걸로 변제율 높여가지고 금지명령을 받아냈던 겁니다. 자, 광주 법원은 보정 권고에서 바로 딱 박아줍니다. 토토나 도박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의 경우에도 변제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으며 과소비나 코인 탕진했을 때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할 수도 있는데, 됐고 일단 우리는 변제율 80% 이상 맞춰야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40%를 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 돌려막기는 봐주겠는데 그게 아니면 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부터 날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최근 채무였거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기존 채무 상환 돌려막기였고 나머지 절반은 과소비였으니까 신청할 때부터 광주법원 쉽지 않겠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용처 소명, 최근 2년 동안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보라, 똑같은 보정 권고인데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흥, 과소비, 토토, 주식, 코인 투자 실패의 경우에는 변제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지 개시결정을
내려주겠다. 경고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죠. 청산가치 얼마인지 따지기도 전에, 주식코인 탕진 금액 얼마인지 계산해보기도 전에 일단 80% 이상 하겠다. 이렇게 경고부터 날리는 겁니다. 요건 당사자가 작성한 진술서인데 이분은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7월에 신청한 사람인데 5월달에 단 2달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것도 코인으로 손실 본 부분도 있었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최근 채무 비율이 높다, 과소비를 했다, 코인 탕진이 있다 등등의 이유로 변제율을 80% 이상 맞추라, 변제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구구절절 읍소하고 소명을 하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 누가 아프다, 나도 아프다, 가족이 아프다, 나도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과소비를 많이 하게 됐다,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했던 게 후회된다, 지금 많이 반성 중이다. 변호사도 이런 소리를 해야 되고 채무자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다른 사건보다 진술서를 좀 많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사정을 봐줄 때가 있거든요. 이분은 최종 변제율 68% 나왔네요. 과소비 주식 코인은 80% 이상 변제해야 된다 공갈포를 던져놓고 그래도 68% 정도로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광주 법원인데 과소비하고 코인하고 둘 다 있었습니다. 주로는 과소비였습니다. 전체 채무액 1억 중에서 6,9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조건이죠. 이분은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신보기에 문의도 해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계좌 거래 내역, 사용처 소명하려고 계좌 내역 전부 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은행마다 입출금 내역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제출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는데요. 7월 21일에 신청해서 9월 9일에 개시결정 받았으니까 2달도 안 걸렸죠. 이분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죠. 광주였는데 거의 다 사치 탕진이었는데 대부분 최근 채무였는데 코인 탕진도 있었다. 근데 오전 공고 딱 한 번 나오고 변제율 80% 이상 맞추지도 않고 68인데 60개월로 변제기간 늘리지도 않고 1인 생계비 143 인정받아가지고 개시결정을 바로 받았습니다. 이분은 조건부 인가도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많이 봐주신 회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